My name is Chris Murphy. I'm a senior technical artist for Epic Games on the developer relations team. And today we're going to be looking at unfeatured. 오늘 우리는 언리얼 엔진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QR코드를 이용을 하셔서요. 네, 이름표 뒤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기능에 대한 발표인데요. 오늘 저는 제 발표에서 언리얼에서 추가된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패치 노트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혹시 이게 언제 나왔지? 이거 엔진에서 언제부터 제공된 거야? 왜 나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런 기능들 오늘 제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개발자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피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씬 컨스트럭션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피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요. 바로 Environmental Light Mixer입니다. 이 환경 라이트 믹서 너무나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러분 이 창에 가셔가지고요. 라이트 믹서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디렉셔널 라이트, 클라우드, 포그, 스카이 라이트를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을 빠르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변경을 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곳에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레벨을 만들게 되시면은요. 디렉셔널 라이트라던가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이런 것들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면은 다 구성을 해줍니다. 아주 쉽게 즉각적으로 셋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스페이스를 블락아웃을 할 때 큐브 그리드라는 모델링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배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큐브 그리드를 통해서 아주 쉽게 불리언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공간을 드로우하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빙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하시면서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리스케일링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좋은 초이스이니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플라인 그리기 툴입니다. 이 툴 같은 경우에는요. 블루프린트 위 상단에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요. 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오버라이드를 해주고요. 자동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리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프린트에서 파이프라던가 도로를 만들어 보셨다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있겠죠. 패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액터를 추가를 하는데요. 매뉴얼하게 이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주 빠르게 그리기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 모델링 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크리에이트 블루프린트를 위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제가 아주 빠르게 만들어 본 환경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정도는 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랜드 매스 이로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비교적 예쁜 모습이 만들어지죠. 네, 블루프린트의 상단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랜드스케이프의 레이어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밸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커브를 넣을 것인지 그리고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쉽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과소평가된 그런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드를 탑다운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큰 직교 스냅샷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액터들이 여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는 랜드스케이프를 캡처해 주는데요. 이 바위 아래에 있는 그라운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것을 블렌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멀까지 블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 인, 블렌드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바위가 바로 땅에 붙어서 모서리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부드럽게 트랜지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베리에이션 노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UV를 통해서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타일링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베리에이션 노드를 사용하실 때요. 네. 밉맵, DDX, DDWay가 같은 경우에 따로 처리가 됩니다. 이 노드에서 여러분들이 텍스처가요, 셋업이 되어야 됩니다. 커스텀 데리버티브로 셋업이 되어야 되고요. DDX, DDY를 플러그인을 합니다. UV GDX, DDY가 플러그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UV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는데요. 땅에서 이제 더트를 슈트를 하게 되면은 더트가 있고요. 그런데 바위를 스프레이해도 더트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피지컬 머티리얼 로드가 랜드스케이프에 있는데요. 뒤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드를 보시면은요. 어떤 피지컬 머티리얼을 사용할지 보여줍니다. 예, 여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머티리얼을 정해주는데요. 커스텀 이펙트라던가 혹은 발자국 소리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월드에 맞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라이트 그리고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 시스템을 사용을 하실 때 대부분 강을 추가하시고 머티리얼을 오버라이드 하시죠. 레이크를 넣으시고 머티리얼을 오버라이드 하십니다. 워터 시스템을 이네이블을 하시는데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워터 에디터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디폴트 워터 세팅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하게 각각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디폴트로 보면은요. 이제 버추얼 섀도우 맵을 이제 여기 아래쪽이 디폴트 섀도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옵션을 이제 에디터 컨픽에서 여시게 되면은 물에서 VSM 패스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자의 필터링이 더 잘 되고 아주 부드러운 매끄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글 환경을 구성하시거나 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일 계층 워터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 3에서 소개된 기능이고 4에는 빠진 기능입니다. 프로퍼티 컬러 뷰 모드라고 합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뷰 모드를 이네이블링을 합니다. 컨트롤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을 디테일스 패널에서 클릭을 하면은요. 다른 액터 중에서 동일한 프로퍼티 그리고 이 프로퍼티의 값이 같은 것들을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컨트롤 클릭을 예를 들어서 피직스에 대해서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요. 이 씬에서 피직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은요. 아, 이 기능이 실수로 들어갔으니까 다른 걸 찾아야겠어 라고 하면 이 기능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죠. 렌더 리소스 뷰어도 역시 굉장히 잘 모르시지만 유용한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 오버헤드를 특정 시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처 메모리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버퍼 메모리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 들어가셔서 퀄리티 레벨을 좀 높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퀄리티 레벨이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팅을 1로 2로 바꾸시면서 만약에 메모리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컬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UE5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모두 루멘에 대해서, 나나이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목을 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두운 방에 집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고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밖에는 아주 밝은, 실외는 아주 밝습니다. 언리얼 엔진 4에서는요. 익스포저 컴펜세이션을 턴 온, 켜주게 되면은요. 여러분, 익스포저가 이제 어두운 방에서도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밝아지고요. 그런데 바깥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아니면 외부를 좀 더 어둡게 하고 동시에 또 실내는 거의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해 가시나요? 네, 로컬 익스포저라는 것은요, 2개의 패스를 제공을 합니다. 한 레벨의 익스포저를 제공하고 또 다른 익스포저를 제공을 해서 이 2개를 결합을 합니다. 블렌딩을 합니다. 아래쪽을 보면요, 좀 더 디테일이 훨씬 더 많죠. 아래쪽보다 위쪽에 디테일이 더 살아 있습니다. 2번째 패스에서 이 아래쪽이 더 어두우니까 이 디테일을 더 잘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 파티션을 사용하신다면 로케이션 볼륨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케이션 볼륨을 월드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름을 입력을 하고 세이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월드 파티션이 이것을 이제 맵의 박스로 보여줍니다. 이 지역을 박스로 보여주고요. 저는 이것을 쿨스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환경을 쿨스빌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이 에리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 파티션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시는데요. 네, 아주 일관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 파티션을 하실 때 피닝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피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액터가 월드가 스트림 아웃이 되었을 때 액터가 스트림 인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쪽을 스트림 아웃을 할 때 피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 안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커스텀 필터인데요. 많이들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스텀 필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가 바로 이게 익스프레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나이트 enabled is false 그리고 이 try count가 5000 이상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필터를 만들어줍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메쉬 중에서 5000 폴리곤 이상인 것을 다 찾아주면서 또 동시에 나나이트가 턴온 안 된 것들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커서를 에셋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은 모든 속성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속성을 다 서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인데요. 소스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엔진 소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UE5부터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엔진 안에서 쉘빙이 가능합니다. 쉘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월드에서 뭔가를 만들었고 이걸 커밋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인 프로젝트에 커밋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그를 초래할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버그가 쉘프에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미팅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커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요. 바로 디핑 툴이 되겠는데요. 블루프린트에만 디핑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에셋도 디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 컨트롤을 통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디핑을 에셋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스텝 버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블루프린트가 지금과 그리고 이전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도 있고요. 동일한 프로젝트의 두 개의 블루프린트를 비교할 때 이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블루프린트를 리포지토리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 록 버튼을 사용해서 뷰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UI 리뷰 툴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기능이지만 쉘프에 있는 모든 에셋 혹은 제출된 변경 리스트를 다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이 에셋을 디핑하고 리뷰할 수 있고요. 지금은 퍼포스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변경 사항을 보고 변경된 에셋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변경을 원하면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커스텀 밸리데이션에 대한 소개인데요. 커스텀 밸리데이션 플러그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나 블루프린트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커밋을 할 때 이런 룰셋을 실행을 해서 커밋을 해도 되는지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블루프린트를 추가를 했는데 캐릭터 모델셋이 없다라고 하면 커스텀 밸리데이션에서 에러 코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커스텀 밸리데이션에서 제가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야가라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펙트 타입을 부여를 해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밸리데이션 룰을 셋업을 하게 되면은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사전에 룰을 먼저 확립을 해놓고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증이 되기 전에는 파일이 서브밋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나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이요. 바로 테슬레이션과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거는 물론 숨겨진 피처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 작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트라이앵글을 다 스플라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슈퍼 하이 덴시티 메쉬를 만들어 줍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나나이트 랜드스케이프인데요. 랜드스케이프를 월드에다가 추가를 하시면요. 이 랜드스케이프가 디폴트로는 나나이트가 아닙니다. 나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나이트를 오클루드 합니다. 일반적인 메시 드로잉은 오클루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나이트로 컨버팅을 하게 되면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에서 나나이트 오브젝트가 월드 뒤에서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꼭 박스를 클릭하셔서 턴 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소개되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해도 퀄리티를 개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디테일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마스트 머티리얼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용이 아주 높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큰 퀄리티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나나이트와 관련해서 버텍스 컬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나나이트 메쉬에는 너무 많은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 트라이앵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커브라던가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같은 것들을 메쉬에다가 베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시저럴 그라임이라던가 프로시저럴 러스트와 같은 것들을 베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나이트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스플라인 메쉬를 최근에 추가를 하였는데요. 메쉬를 월드에 추가를 하셨다. 영상이 재생되었나요? 죄송합니다. 메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밴드를 할 수가 있고요.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40개의 이제 버전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번에 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를 밴딩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맥스 엣지 랭스 팩터입니다. 이 팩터를 올려주면은 나나이트 메쉬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네, 밴딩에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영역 보존입니다. 디폴트에서 줌 어웨이를 하게 되면은 나뭇잎이 사라지는데요. 나뭇잎이 1픽셀보다 작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역 보존을 턴온 하게 되면은 이런 디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비용이 높아질 수 있겠죠. 꼭 필요한 곳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씬의 퀄리티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월드 포지션 오프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공은 되지만 너무 과용하시지는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월드 포지션 오프셋 디세이블 디스턴스를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특정 거리 이상에서 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나이트 피처가 비용이 높은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요. 픽셀 프로그래머블 비주얼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씬에 있는 나나이트에 있는 오브젝트 중에서 WPO가 이네이블 된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나이트 메쉬 중에서 노멀이 아닌 거는 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나이트 오버드로입니다. 씬을 만들 때 고려를 해야만 하는 대상인데요. 메쉬가 서로 물려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바위가 10개의 레이어가 있다면 이게 오버드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뿐만 아니라 이쪽 길을 보시면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나나이트 오버드로 모드를 사용하면 이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월드를 바라볼 때 우리만 월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동시에 그림자를 월드에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한 오버드로뿐만 아니라 태양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기준으로도 오버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VSM 나나이트 오버드로를 사용하면 이 태양의 시각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서 VSM이 왜 오래 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나이트 오버라이드 관련해서 나나이트 패스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나나이트와 비나나이트를 사용할 때 다양한 작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나이트 오버라이드 머티리얼도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에 있는데요. 스태틱 메쉬가 특정한 머티리얼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나이트 렌더링을 사용할 때요.
그리고 또 스태틱 메쉬를 보시면 내나이트를 비활성화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나이트 메쉬를 여기서는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는 레벨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레벨 인스턴스 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자체로 하나의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제를 해서 그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리고 컨트롤 2를 누르면 작은 미니 레벨이 월드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경사항이 다른 버전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기 전에 데이터 레이어를 만약에 레벨 인스턴스 안에 만들었다면, 그래서 이 사례에서 제가 위에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Artificial Clutter입니다. 그럼 데이터 레이어가 자동으로 레벨 인스턴스 액터의 스위처가 됩니다. 그래서 레벨 인스턴스를 월드에 더하면 아티피셜 클러터를 등장시킬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등장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레벨 인스턴스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더 작은 컴포넌트로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누르면 그 안에 모든 메쉬를 추출해서 씬 안의 메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공통의 출발점을 모두 함께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드래그해서 쪼갠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듯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레벨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레벨 인스턴스 zoo를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월드에 존재하는 모든 레벨 인스턴스를 보면서 어떤 것에 어떤 작업을 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 얼마 전에 PCG를 추가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기능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련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월드에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 같으세요? 3D 모델만이 아닙니다. 레벨 인스턴스를 PCG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메쉬 대신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바위를 뿌리는 대신에 레벨 인스턴스 여러 개를 뿌립니다. 그럼 그 안에 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티스트가 통제력을 가진 워크플로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티스트의 철학을 반영한 작업을 월드 전체에 흩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메쉬가 섞여 있게 되는데요. 나나이트는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렌더링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나나이트에 1000개의 다른 메쉬를 주면 성능이 100개 종류의 메쉬인데 각각의 종류를 1000개씩 줄 때 렌더링 하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벨 인스턴스를 보시면 똑같은 바위나 나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서 이것을 배치로 동시에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의 에셋이 그렇게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PCG는 이 랜드스케이프에 시각적으로 칠한 것을 샘플링 해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레이어도 더할 수 있고 PCG가 이 레이어의 데이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는 럭이라는 레이어를 더했다면 PCG가 여전히 바위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해서 이 월드에 맞춰서 이런 요소들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G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엔진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이란 표면에서 포인트를 삭제해 주는 것인데요. 메쉬가 큰데 표면이
불균일했을 때 언덕이 있는데 뭔가 뾰족한 것이 불필요하게 빠져나와 있다면 이것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쉬를 적용을 했는데 그 옆에 필요 없는 것이 튀어나와 있다고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다음으로 스플라인 워터 데이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했던 기능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PCG 셋업을 더할 때 물 관련 정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강뿐만 아니라 강의 유속이라든지 수심, 그리고 강의 폭까지 모두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얕은 물에는 특정한 것을 적용하고 또 깊은 물에는 다른 것들을 적용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속이 빠르다면 우리가 물이 급류처럼 보이게 어떤 대상을 넣을 수도 있고 물이 천천히 흐른다면 다른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층 구조적 생성은 저희가 PCG에 추가한 가장 강력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 작동 원리를 보시면 월드를 전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드는 크기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몇 킬로미터까지 나무를 렌더링해. 그런데 잔디가 있어야 할 곳에 갈 때까지는 렌더링 하지 마. 거기 가고 나서 프로시저럴하게 생성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테일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멀리 있는데도 렌더링하거나 개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디테일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PCG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바이옴 플러그인을 얼마 전에 추가를 했습니다.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지만 이를 이용을 했을 때 여러 바이옴을 생성해서 블렌딩할 수가 있습니다. 숲 바이옴을 해변 바이옴과 엮을 때 이 경계가 아주 하드한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인터체인지인데요. 인터체인지는 임포트 엑스포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커스텀 임포터를 언리얼 엔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로부터 예를 들어 무기라는 폴더에서 SS를 임포트하고 있다고 하면 커스텀 임포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임포터가 무기를 지금 임포트하고 있네. 이 디테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자동으로 블루프린트를 생성해서 이런 모든 디테일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캐릭터 스킨이나 무기를 많이 만드는 팀이라면 표준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메트리 스크립트입니다. 꽤 오랫동안 엔진에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링 툴이라면 뭐든지 블루프린트 스크립트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이 에어벤트인데요. 제가 이 통풍구를 메쉬에 적용을 할 때마다 메쉬에 구멍이 되고 이에 대한 더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저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불리언 생성기가 돼서 맥스나 블렌더로부터 이 버전을 새로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터블 툴스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블루프린트 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 툴, 드래그 툴, 위젯 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드래그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월드에서 드래깅을 할 수 있고 또 덩굴들을 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덩굴을 칠한 곳마다 지오메트리 스크립트로 메쉬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씬의 생명력이 좀 더 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툴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툴박스 플러그인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기초적인 명령어 리스트를 셋업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만들고 나서 이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아이콘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툴박스 탭에서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툴박스를 꾸몄다면
영상이 좀 길어서 앞으로 넘길게요. 네, 다시 되돌아왔네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왜 이럴까요? 여기 이 지점으로 왔을 때 자동으로 이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툴들이 이 좌측의 패널에 뜹니다. 아주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툴을 원한다면 툴박스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각효과 관련된 기능을 보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블렌딩하고 싶은데 그 속도를 잘 모르겠다면 분석 모드, 애널리시스 모드를 블렌드 스페이스에서 띄워서 좌우 발의 속도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속도를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뛰는지를 파악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애니메이션을 블렌드 스페이스에 집어넣으면 적합한 위치로 자동으로 배치해줘서 속도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운드 좀 켜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여기 미디 시퀀스 플러그인을 얼마 전에 추가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쳐봤는데 쉽게 미디 셋업을 설정해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메타사운드를 통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데요. 메타사운드가 미디 데이터에 접근해서 게임 플레이 엘리먼트에 따라서 연주 속도도 바꿀 수 있고 또 악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함께 만들 땐 굉장히 재미있죠. 재미있는 노래를 월드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너무 많이 즐겼나 봅니다. 또 사운드 관련해서 사운드스케이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프로시저럴 오디오를 플러그인을 추가했는데요. 사운드를 임포트할 때 규칙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표면에서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곳에서는 새소리 또는 벌레 소리를 내주고 또 먼 거리에서는 더 적절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 소리를 우리가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이 사운드스케이프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지점에 갔을 때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티 샘플에서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채널 역시 저희가 나이아가라에 추가한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새로운 이펙트를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생성하는 대신 인근의 이펙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시스템에 이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팩트 효과를 스프레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돌마다 수많은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생성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채널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는 엔진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션 스테이지를 이용을 하면 렌더링 이후에 파티클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렌더 타겟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레이어가 어디로 가든 저희가 이 땅에 임팩트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모두 나이아가라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캐싱 역시 저희가 얼마 전에 추가했던 기능인데요. 나이아가라 플레이백을 했을 때 비용이 높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결과를 저장을 하는데 계산을 다시 하는 대신에 캐싱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좀 남아서 Q&A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컬러 피커 색 선택 툴인데요. 이 색 선택 툴의 상단에 색깔을 드래그 해오면 테마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팀, 레드팀 같은 이름의 테마를 내가 만들었다면 색 선택 툴이 내가 지정한 그 특정한 빨간색을 저장해주고 또 블루팀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 특정한 파란색을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필요한 라이팅 에디터, 나야가라 머티리얼이든 똑같은 색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젝트에 아주 유용한데요. 특히 규모가 크다면 모두가 똑같은 색깔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꽤 전에 저희가 Translucency Overlay Material을 추가했는데요. 액터에 대해서 Translucency Pass를 렌더링 중에 적용을 해줍니다. 좋은 점은 스타일화된 이펙트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인팅한 섀도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Translucency 컬러에서 섀도우 패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스타일라이즈된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또 포스트 프로세스 관련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체인 플러그인을 추가했습니다. 잘 모르시던데요. 5.4에 출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실험 단계라는 것인데요. 포스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씬을 바꾸는 대신 결과를 저장해두고 이걸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가 이 아웃라인을 가져와서 블러링을 시키면 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 블러리한, 모호한 아웃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줄어들죠. 저는 매우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포스트 버퍼도 저희가 추가한 기능인데요. 콘텐츠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UMG로 씬을 텍스처로 렌더링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머지 UI를 계속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씬에 이런 UI가 있는데요. 이 씬을 렌더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포스트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 같은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콘솔 베리어블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콘솔 베리어블 툴이 있습니다. 콘솔 변수 툴인데요. 원하는 변수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검색한 뒤에 현재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무엇에 의해서 설정이 된 것인지 또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서 그걸 맞춰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습니다. A/B 테스트입니다. 콘솔 커맨드를 입력할 때마다 A/B 테스트를 입력하면 A/B 테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콘솔 커맨드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그리고 테스트하고 싶은 두 값을 입력하면 언리얼이 두 값 간에 비교를 계속해 줍니다. A/B 스탑이라고 입력해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두 세팅 간의 성능 차도 보여주고 그 원인이 노이즈일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랜덤하게 바뀐 것인지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콘솔 커맨드를 입력할 때 끝에 물음표를 입력하면 보통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show flag.fog 물음표를 입력하면 관련된 정보 0이 뭔지 1이 뭔지 2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아주 초창기의 기능입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텍스처 그래프를 저희가 UE5에 추가를 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그래프 기반의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초창기이지만 저는 앞으로 큰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워크플로우 관련해서요. 또 물리 관련해서는 카오스 비주얼 디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5.3에 추가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를 이용을 했을 때 월드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분석할 수 있고 이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생을 하면서 충돌되고 있는 것들, 인터랙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트럭터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플로우가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최근에 엔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초기에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 자체로 레고 포트나이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fracture setup 같은 디스트럭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를 그래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에셋에 대해서요. 매뉴얼하게 모든 것을 일일이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스트럭터블을 이용하는 팀이라면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몇 장 안 남았어요.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는 UE5에서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몸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물리에 반응하도록 하고 싶어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대로 기능하는 걸 볼 때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보고 나서는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된 게임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치트 매니저입니다. 잘 모르시던데 커스텀 콘솔 커맨드를 엔진에 치트 매니저 클래스를 셋업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ec이 들어간 함수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위한 콘솔 커맨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 게임에 특화된 모든 에네미 적군을 리셋해라 아니면 플레이어들을 다시 스폰해라 등의 명령어를 만들었다면 치트 매니저 안에서 한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정보를 C++ 로 다시 복사하는 경우 C++ 헤더 프리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툴로 C++ 헤더 파일이 블루프린트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지정하면 값이 바뀌면 C++ 버전도 바뀌죠. C++이 여전히 무서운 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직접 하기 싫다 하면 사용을 해보시고요. 블루프린트에서 C++로 다시 뭔가를 복사한다면 이를 이용했을 때 에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게임 플레이 태그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엔진 내의 시스템으로서 이를 이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플레이어가 특정 지점으로 간 적이 있는가 location.volcano.river 같은 태그를 만들 수 있고 key.red, key.blue 같은 태그도 만들 수 있고요. 마법사와 대화한 적이 있다, 왕과 대화한 적이 있다 등의 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를 플레이어에 지정을 합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가 좋은 점은 오브젝트의 변수를 설정했을 때 쿼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만드는데 문의 로직이 이 문은 플레이어가 이 태그가 있는 경우에만 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에는 그 문만 클릭하면 하고 왕과 대화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는 문이다. 빨간 키가 있을 때만 문이 열리는 상황 또는 용암, 화산에 방문했고 왕과 대화한 경우에만 열리는 문이다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에 수백 개의 랜덤한 변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태그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고요. 또 게임 플레이어빌리티 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30초 남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관련된 것이라서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 대시 리트를 프로젝트 끝에 입력하면 프로젝트를 리트 스피크로 런칭해 줍니다. 리트 스피크라는 건 사실 영어인데요. 그 안에 글자나 숫자들이 서로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와서야 여러분께 별로 관련이 없을 거라는 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뭐가 현지화됐는지 안 됐는지 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한글로 하시겠네요. 그래서 유익한 세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뤘는데요. 질문을 받을 시간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다가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이벤트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